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기석입니다. 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이렇게 또 나와 주셨는데요. 궁금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투자자들에게.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현재 이틀 연속 지금 시장이 이제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제 예. 같은 경우도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좀 심했고요. 그 FOMC 발표가 사실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고 물론 예. 현재는 다시 지금 나오는 게 미국 연방 정부의 이제 셧다운 얘기가 또 그렇죠. 같이 나오고 있어서 우선은 이제 FOMC 위주로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월스트리트저널에도 나오긴 했는데 이제 미국의 빅테크 투자자들이 예. FOMC로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이번 주에 발표된 이제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사실 한 차례 더 예. 추가 금리 인상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태여서 결국은 올 4월부터 이어졌던 반등세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기준금리가 이제 하락하면서 채권금리 같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으로 지금 기술주에 이제 투자를 해왔었는데 예. 지금 FOMC 이후 채권금리가 거의 뭐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기술주에서 조금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 투자를 분산시키는 것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 채권금리 자체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게 그렇죠. 되면서 단기자금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가 오늘 현재 기준 5.2%를 지금 거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06년 이후 이제 지금 최고 수준을 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 시장까지 진단을 해봤는데요. 이번 FOMC에서 연준이 1회 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 점도표상으로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연준이 더 금리를 올릴 경우에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 고강도 긴축 여파가 곳곳에서 드러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연준이 정말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선 점도표에서는 그렇게 표현은 되고 있고 예. 다만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조금 신중한 이제 그런 발언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 FOMC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가 한 60% 정도,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가 40%에 가까운 수준이고 있는데 그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두 가지 캠프 중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 증권 쪽에서는 이제 점도표와는 달리 제롬 파월 의장이 상당히 신중한 이제 그런 발언들을 유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결국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신은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신중함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몇 차례 언급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금 도이치뱅크에서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 올해 금리 동결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 같은 경우는 내년 7월 이후로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제프 건들락 같은 경우는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 건들락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이 100bp씩, 그러니까 1%씩 빠르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폭이 커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 쪽에서 지금 충격이 오고 있는데 장기화되는 고금리로 인해서 사실 어제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뭐가 나왔냐면 모기지 금리가 8%를 넘어갈 것이다. 사실 이 정도면 투자자들이 새로운 신규 주택 구매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제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물 경제 충격이 빠르게 해소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점이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에서 멀어져야 하는가?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현재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기술주 투자에 사실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과 비교해서 지금 뭐 기술주의 펀더멘탈이 바뀌었는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예. 여전히 지금 기술주들은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지만 사실 투자자들이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매크로 지표들인데 예. 지금 채권 금리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큰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현상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걸 예. 악재를 소화할 시간인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1년물 채권 금리가 5.4%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2년 이후를 보면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보실 예.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사실 2022년 지금 달로 표기는 안 됐지만 10월 정도가 지금 고점이었거든요. 고점부터 올해 한 6월까지 보면 그래도 횡보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좀 진정되는 모습 보였는데 사실 지금 지난 두세 달만 보면 다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절대적인 수준 자체도 문제지만 그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금리의 상승 속도가 다시 이제 가속화가 붙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특히 기술주에 있어서.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들 중에서 원유 가격 같은 경우도 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또 지금 겨울이 사실 계절적인 요인이 발생하면서 원유 가격이 한 단계 더 이제 상승 가능성 그리고 사실 지금 뭐 그 젤렌스키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태도가 사실 지난 6개월과는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도 보이곤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강경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건 사실 뭐 정치적인 문제긴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기술주의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좀 어두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네. 증시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자, 투자자들의 선택지도 굉장히 많이 좁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AI 모델의 시장 위험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저 AI 모델 시장 위험도 말씀드리기 전에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사실 계속 많이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예. 그 금리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내려올 문제기는 해요. 다만 지금 내려오는 시점이 미뤄지다 보니 이제 예. 투자자들의 그 인내심이 떨어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는 주간 단위로 모델을 발표를 하는데 예.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모델이 시장의 위험도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 판단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었고 두 번째는 국채와 미국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마지막은 주식시장 1개월 수익률이었는데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뭐 시장은 불안했지만 실제 13언저리였거든요. 빅스 지수가. 근데 어느새 지금 16.9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하락을 예상하는 해칭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상관관계 같은 경우가 사실 작년 올해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왔던 미국 주식과 채권 시장의 상관관계가 지금 다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결국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예. 채권 가격도 하락하고 주식 가격도 하락하는 두 가지 자산군이 동시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악몽이 사실 좀 다시 좀 떠오르는 그 상태가 되고 있고 일주일 만에 지금 일주일이 아니라 2, 3일 만에 바뀐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1개월 미국 시장의 수익률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플러스 한 1.8% 되던 게 지금 마이너스 0.8%로 또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요하게 AI 모델이 보던 변수들의 값들이 지금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델이 실제로 이제 돌아가는 건 다음 주 월요일이 돼봐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에이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